오늘 수수께끼를 더 갖고 왔어요. 이 쉬운 걸로 준비 운동 해볼게요. 이상한 걸 찾을 수 있겠나요? 네, 여기 있네요. 하나 더 풀어보죠. 여기서도 한번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완벽해요. 여기 있어요. 이건 어때요? 바로 여기요. 찾았나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건 어떤 건가요? 봐요. 이거예요. 다른 건 모두 오른손인데 이 손만 왼손이네요. 이제 그림을 2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임무는 5개의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은 몇 개나 찾았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여기서 5개의 다른 점을 찾으세요. 눈 크게 뜨세요. 자,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더 어려운 문제 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해독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캘럼 형사는 실종된 여자인 라일리를 3주째 찾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사건을 100번째 검토하고 있을 때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거꾸로 쓴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소녀는 센트럴 카페 아래에 있는 숨겨진 방에 있다. 50만 원을 갖고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가 되죠. 누군가가 은행을 털었고 캘럼 형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강도가 2명 있었는데 경찰은 그중 1명인 단테만을 잡을 수 있었어요. 단테는 공범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경찰에게 3명의 용의자가 있었죠. 브리, 아이보리, 그리고 로만이에요. 캘럼 형사는 그들을 잠깐 보고 2번째 강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였으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보리였어요. 봐요. 손목에 단테랑 똑같은 문신이 있어요. 홀랜드는 일하러 갔고 남자친구인 카일러에게 개를 산책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카일러는 수락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의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하러 오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카일러는 개 산책하는 걸 건너뛰기로 결심하고 친구의 집으로 곧장 갔어요. 홀랜드와 그는 둘 다 집으로 돌아올 때 바로 집 밖에서 만났어요. 카일러는 개 산책시키고 나서 친구와 놀러 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홀랜드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죠? 겨울이니까 발자국만 보면 돼요. 눈 위에 홀랜드의 발자국이 양쪽으로 가고 있고 카일러의 발자국도 양쪽으로 가 있어요. 하지만 개의 발자국은 없네요.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치고 있어요. 누군가의 자전거가 도난당할 때마다 주인은 2개의 이모티콘이 인쇄된 명함을 발견하곤 했었어요. 경찰에겐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어요. 오션 워커, 레베카 스미스, 그리고 다미안 존스예요. 누가 도둑이죠? 이모티콘이 이름을 나타내요. 파도와 걷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둑은 오션 워커씨가 틀림없네요. 수요일, 휴식 후 내쉬는 책상으로 왔다가 빨간 잉크로 쓰여진 짧은 연애 편지를 발견했어요. 서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내쉬는 3명의 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들에게 그에게 편지를 썼는지 물었어요. 레일라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쪽지를 쓴 적 없다고 했어요. 더는 쉬는 시간 내내 숙제하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오클리는 화장실에 있다가 방금 돌아왔다고 했어요. 누가 이 쪽지를 썼을 것 같나요?
봐요. 오클리의 손이 잉크로 덮여 있어요. 파란색 잉크네요. 그래도요, 진짜로 화장실에 있었다면 손이 깨끗해야 할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게 틀림없고 그녀가 쪽지를 쓴 사람일 거예요. 애들리는 납치되어 지하 감옥에서 깼어요. 출구는 3개가 있었지만 다 위험해 보였어요. 한 문 뒤에는 그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로봇들이 많이 있어요. 2번째 문 뒤에는 훈련된 호랑이 3마리가 있어요. 3번째 문 뒤에는 크고 배고픈 개들이 있었어요. 안전하게 나가려면 애들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가장 최선의 선택은 1번째 문일 거예요. 로봇들이 있지만 엄청 작아서 그녀에게 많은 해는 끼치지 못할 거예요. 레스토랑 문이 열리기 직전에 누군가가 계산대에서 모든 돈을 훔쳐갔어요. 한 요리사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무런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경비원이 말하길 그는 화장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주위를 훔쳐보던 수상한 방문객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되나요? 레스토랑 문은 아직 닫혀 있으니 방문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웨이터가 거짓말을 했을 거고 아마도 유죄일 거예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하며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수상한 사람이나 21세 이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신분증을 보고 각 방문객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1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네요. 들여보내주세요. 좋아요. 다음 방문객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6월 31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6월에는 3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돼요. 이 남자는 어때요? 뭔가 또 이상하네요. 이론적으로 2월 29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1977년에 2월 29일은 없었어요. 매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좋아요. 이 여자는 어때요? 그녀에겐 수상한 점이 없는 것 같네요. 클럽에 또 다른 후보자가 나타났네요. 어때요? 뭐 22살이니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들여보내주세요. 한 학생이 구술화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과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의 교수님은 그를 돕고 재미를 좀 보기로 했죠. 그래서 과제 대신 학생에게 자신의 딸의 이름을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그는 단 한 번만 추측할 수 있지만 힌트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숫자 몇 개를 적었어요. 32, 10, 14, 16. 교수님 딸의 이름은 뭔가요? 화학 수업이고 화학 교수니 뭔가 화학과 관련된 걸 거예요. 봐요. 여러분을 도와줄 주기율표도 뒤에 있네요. 32번째 원소는 게르마늄 또는 G2예요. 10번째는 네온 또는 Ne2죠. 14번째는 실리콘 또는 Si 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째 원소는 황 또는 S예요. 이걸 합치면 제네시스란 이름이 되죠. 은행이 털렸는데 강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캘럼 형사는 동네 가게 주인의 전화에 깼어요. 그는 테라스에서 돈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캘럼 형사가 도착했지만 도난당한 돈은 반밖에 없었어요. 그 주인은 일주일 전에 그의 가게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빨간 머리에 어두운 후드티를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가게 주인은 체포되었어요. 왜죠? 가게 주인이 일주일 전에 보름달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보름달이에요. 그러니 이 남자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역사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에드윈은 뉴욕으로 이주해서 판매원으로 시작해 큰 사업을 했던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뉴욕에 있는 젊었을 적 할아버지의 사진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무도 에드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비록 사진이 흑백이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옛날 뉴욕이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이 있는 현대 뉴욕과 아주 흡사해요. 반 학생들은 그게 진짜 사진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거예요. 로이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캘럼 형사가 도착해서 로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로이스는 자기 방에 들어갔고 누군가가 창문에서 나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로이스는 문을 닫거나 아무것도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는 옷장을 확인하고 저금한 돈이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캘럼 형사는 이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왜죠? 도둑은 침대를 밟지 않고서는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창문을 통해 나간 것 같지 않네요. 카이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갔고 책상 위에 물건들을 놓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지갑이 도둑 맞은 걸 알게 되었죠.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도서관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을 신문했어요. 안드레는 자판기에서 마실 걸 사려고 카이아 다음으로 도서관을 바로 나왔다고 했고 그녀의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포피는 내내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레아는 자신이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의 다른 곳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것은 본 적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쳤나요? 안드레였어요. 그는 자판기에 음료수를 사러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자판기에는 음료수가 없고 간식만 있어요. 콜튼이란 이름의 젊은 남자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시디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캐시디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집에 늦게 와서 하루가 넘도록 그녀를 보거나 말을 걸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침에 그녀가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는 걸 발견한 거죠. 어젯밤 캐시디가 두통이 있어서 약을 많이 먹어야 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콜튼은 바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분명 콜튼은 캐시디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저녁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알았어요. 아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생각해낸 걸 거예요.